정보시스템 감리 DQA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저희가 DQA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이제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 값을 분석한 결과를 그죠?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테이블별로 이제 접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테이블 자체를 이제 분석하시면 되고요. 현장에 가시면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자분들한테 요청해서 데이터를 뭐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약에 제가 이제 이 마리아라는 DB에 이 커스터머 테이블을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DB 접속이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사업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그럼 사업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엑셀로 받아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좀 체험을 하시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요청하시면 이제 사업자분들은 각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클라이언트 툴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네. 이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주로 이 HideSQL이라는 거를 많이 쓰죠.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마리아DB는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면요, 이 HideSQL이 자동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분이 이렇게 이제 이 클라이언트를 툴 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커스터머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저희가 요청하면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주면 돼요. 이 받는 법은요, 이 클라이언트 툴마다 약간씩 뭐 자기 이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뭐 다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요, 하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격자행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네요. 이거는 뭐 다 클라이언트 툴마다 다 다릅니다. 사업자분들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CSV나 보통 뭐 텍스트 파일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커스터머였죠. 커스터머즈 CSV를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 파일을 이제 이 쿼리한 내용을 이 customer.csv 파일에 넣겠다고 저장을 하고요. 여기 출력 형식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툴 같은 경우는 뭐 CSV도 가능하고 이렇게 델리미티드 텍스트라고 해서 있고 뭐 콤마 특수기호로 연결된 텍스트도 되고요. 뭐 HTML도 해주고요. XML도 해주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JSON 형태도 주고요. 저희는 엑셀 보통 CSV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텍스트로 뭐 콤마로 연결됐다든가 특수문자로 연결된 파일로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분들이 해서 주시면 이런 파일이 하나 떨궈지겠죠.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CSV라는 파일 떨궈졌고요. 한번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쿼리한 내용이 이렇게 엑셀 CSV 파일로 잘 정리돼서 다운로드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서 DQ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파일을 좀 옮기겠습니다. 데이터는 폴더 하나 만들고요. 이 파일을 이제 옮기고 상태에서 진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여기 이제 DKU 데이터라는 게 생겼고요. 여기 가시면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뭐 방법은 예전 했던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프로파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CSV라는 파일을 딱 받았기 때문에 이 컬럼이기죠. 예, 잘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텍스트일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여기서 이제 델리미터를 좀 조정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이 같은 경우 이 상태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하고요. 넥스트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를 지정해야겠죠. 예. 그 아웃풋 폴더는 DK 리절트라는 데를 선택하고 예, 뭐 이 전체적인 상태로 한번 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플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니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분석이 지금 진행이 되고요. 예, 이건 1445개 레코드를 읽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DK 리절트에 가시면 예, 여기 커스터머.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에 결과가 생길 겁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 테이블의 이제 컬럼별로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제 컬럼이고요. 오른쪽이 각 컬럼별 정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아이디한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도메인은 인테저고 낱널이 1445개 거고 널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키니까 당연히 유니크 해야겠죠. 당연히 디스팅트도 예, 동일해야 됩니다. 유니크 키일 경우엔 이거에 대한 이렇게 정보들이 컬럼별로 다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컬럼에 대한 또 부가적인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런 기본적인 이제 유니크한 걸 좀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프리퀀시라는 건 이제 나타나는 값들에 대해서 그죠? 네, 전체적으로 쭉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든가 예, 이런 어떤 타입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스킹 형태 그죠? 이건 D랑 디지트라고 숫자가 이제 뭐 세 자리, 네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이제 다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퀀타일이라는 거는 제가 이거 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예. 이게 단순히 뭐 100분율 10%, 20%, 30%는 아니고요. 약간 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그룹은 당연히 이제 그룹의 사이즈, 네, 뭐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퍼스트네임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그 DQ에는 사실 이제 뭐 자동으로 보고서를 뭐 이렇게 보고서 뭐 전체적인 현황을 쫙 뽑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저희는 사실 이제 DB 쪽 품질 점검을 하면 뭐 전체 대해서 어떤 명확한 어떤 현황을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어떤 타입의 문제점들이 있나 테이블별로 네, 그거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 쓰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시다가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주로 뭐 아이 네임 이런 건 제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로 이제 폰, 예를 들어서 이제 폰 같은 걸 보시면 예, 여기 형태들이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기죠. 그 전화번호 포맷에 맞게끔 쫙 데이터들이 잘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품질 점검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이런 타입대로 안 되고 있고요. 서로 막 다른 타입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그렇죠. 여기도 이제 밸류 값들을 쭉 보시면 보통 앞에 이제 아이디가 있고요. S-sign 뒤에 이제 도메인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스킹을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죠. 형태들이 이제 이런 형태들이 쭉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리터럴 자릿수가 이런 것들이 이제 45건 있고 해서요. 쭉 보시면 뭐 S사인이 없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문제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잘 들어있는 걸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코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이 G코드가 그죠? 5자리가 이게 있고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다 보면 G코드가 이제 한 자리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걸 보려면 사실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보고 싶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럴 때 아까 처음에 저희 분석할 때 제가 그죠 드릴스루 기능 이런 거에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할 때 아마 그거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점검된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정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수정 해석이죠. 일부러 좀 값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일을 한번 다시 열어서요. 열어서 제가 임의로 좀 데이터를 좀 이상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 이제 이메일인데 뭐 골뱅이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가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G코드 같은 경우도 지금 5자리인데 뭐 이렇게 3자리 뭐 1자리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상한 값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스테이트 같은 거는 이제 명확하게 코드성 테이블 딱 2자리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상하게 이런 이상한 숫자 이런 걸로 그리고 이런 아까 이런 텍스트로 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뭐 품질 데이터 품질에 대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어떤 특정한 어떤 표준을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그 분석하실 때도 그 메모리 에러 같은 게 나면 아예 빼버리고 컬럼에서 그리고 시간 상기죠. 빨리 해야 될 경우는 이런 텍스트가 들어간 컬럼들은요 다 제거하고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이디인데 그죠? 이런 건 이제 PK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임의로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아이디를 그래서 저장하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프로파일을 해버리면 또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뭐 크리에이트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플랜이라는 걸 저장해 놓으면 다시 그냥 이 상태에서 이 플랜에서 그냥 수행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 그 파일을 인식해서 이제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석이 다 됐고요. 이번 이제 커스터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자,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죠. 제가 데이터를 막 좀 바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아까 이제 100%가 유니크했는데 여기 보시면 듀플리케이트라고 해서 0.42%가 중복됐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 품질 아주 문제점이 큰 거죠. 이거는 그죠. PK 값이 이렇게 혹시 듀플리케이트가 나온다는 거는 아주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아까 한 게 폰 넘버 좀 저희가 바꿨나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폰 넘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로에 숫자가 들어가고 그 숫자 다시 숫자라는 형태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일단 임의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냥 레터러로 들어간 것도 좀 문제점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정한 건에 대해서 그죠? 제가 이제 문제점을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그죠? 기본적으로 요 위 2개만 있었는데 아까 제가 그 점으로 바꿨죠. 골뱅이를 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메일로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데이터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CA, NY 이렇게 이런 코드였는데 이런 이상한 세 자리라든가 숫자 타입. 물론 이거는 이제 코드는 뭐 그건 이제 그 코드집에 있는 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딱 갖춰야 되는 코드들을 이렇게 이상한 값이 있을 경우는 얘가 건수랑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G 코드도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 5자리와 1자리만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그 3자리로 2개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자리인 것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인 거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품질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본 거에 대해서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그 뭐 여기 이제 값이 있는데 여기 합계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합계랑 맞아야 된다든가, 혹은 뭐 이 먼 앞에 컬럼이 뒤에 컬럼과 비교해서는 뭐 꼭 커야 된다는가, 그죠? 뭐 있잖아요. 날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규칙에 맞게끔 값이 들어가 있나를 이제 설정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몇 가지 이제 수식 같은 걸 몇 개 써줘서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